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마토입니다. 업데이트들 짧게 나온 것들 한 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SEC가 최근에 연방 지방법원 판사에게 또 서한을 보내가지고 SEC 측에서는 XRP 투자자 및 보유자들이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좀 이를 빨리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서한을 발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SEC 측에서는 주장하기를 이와 같은 움직임이 허가될 경우, 즉 XRP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존 디튼 변호사가 이 소송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리플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쪽에서도 이번 소송에 끼어들려고 할 공산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존 디튼 변호사의 이번 소송 참여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SEC 측에서는 덧붙이기를 디튼 변호사를 포함 결국 이 소송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수천 명의 XRP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수익을 내면서 그들의 XRP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욱더 비싸게 팔기를 바랄 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투자하려고 들어왔으면 당연히 수익이 나기를 바라는 것인데 마치 자신들의 소송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들이 시장 가격을 뒤흔든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마치 증권 여부만 판별하면 끝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SEC 측에서 이렇게 핑계를 대긴 했지만은 역시 소송에 불리할까봐 막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소송건이 불거지고 난 후에 트위터상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 각각의 XRP 투자자들이 트윗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를 나는 XRP가 증권이 아님을 인지하면서 XRP를 구매했으며 또한 투자 계약으로 구매하지도 않았다. 즉 SEC가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SEC는 리플사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사람들에게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나는 증권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쪽의 정보가 이제 법원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존 디튼 변호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트위터상에서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SEC의 부패에 대해서 이제 발끈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SEC의 전 위원회 간부였었던 힌맨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뒤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련된 회사들과 밀접하게 일하면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으며 최근에 비트코인 ETF 신청 및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스카라무치의 스카이브리지 캐피털과도 힌맨의 로펌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의 SEC 의장 및 리더십들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옹호 발언 뒤에는 그들의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디튼 변호사도 그렇고 다들 비트코인과 XRP 그 밖에 암호화폐들 블록체인들을 좋아합니다. 이 마치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XRP 소송에서 이름이 언급되면서 마치 디튼 변호사를 포함한 몇몇의 변호사들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좋아하지 않고 걸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본인도 얼마 전에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이 싫어서가 아니라 XRP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밝히다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변호사가 화가 난 것은 이 SEC 리더십들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렇게 소송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될랑말랑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 씨, 지금까지 여러가지 심의 및 청문회들이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4월 12일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기 SEC 위원장 임명 관련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 후에 상원 전체 최종 투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중간에 거치는 것이 많은지 무슨 인디언 부족들 의식 치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지루하네요. 이 투표만 몇 번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과정에서 제이 클레이튼이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RP 분석들을 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FX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XRP 달러 차트를 봤을 때 XRP의 상대 강도 지수가 60 부근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고
상승 추세선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강세 전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만약에 XRP가 60센트를 뚫으면은 65센트까지 추가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50센트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40센트 혹은 38센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센트를 뚫느냐 마느냐가 이제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XRP 홀더들 같은 경우 그리고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XRP의 컵앤핸들 패턴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컵앤핸들 패턴이 이 상방향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무려 1달러가 넘는,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1달러가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려면은 여기는 강력한 저항을 뚫어야만 되겠죠. 과연 상승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리또속을 사람들에게 선사하면서 절망감을 안겨다 줄 것인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다크 디펜더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XRP 사토시 차트를 공유를 해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완만하게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 XRP가 60센트대에 강력한 저항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토시 차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뚫어야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 차트 그리고 사토시 차트, 이 두 개의 저항을 눈앞에 두고 있는 XRP, 과연 XRP는 조만간에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하실 분들은 기대를 하시면 되겠고, 기대를 안 하실 분들은 기대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들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도움이 좀 됐다 싶으시다면은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 뿌리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